안녕하세요. 한국꿀벌연구소입니다. 오늘은 4월 봉군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4월 봉군관리 공급, 채밀 자격, 화분 채집, 분봉열, 분봉군 형성, 개상 올리기, 말벌, 마지막으로 응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매우 분주한 시기가 도래했는데요. 올해는 벚나무의 개화 시기가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개화가 되면 꿀벌의 번식이 지금과는 다르게 탄력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양봉에 대한 지식이 있든 없든, 기술이 있든 없든 알아서 잘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만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봉군관리의 요약을 한번 볼게요. 화분, 물, 식량 공급. 이것은 지난달에 이어서 지속해야 합니다. 채밀 자격군 만들기. 다음 달에 우리가 기다리던 아카시아 꿀을 위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화분 채집도 해야 되겠죠. 분봉열과 분봉군. 이것은 벌의 군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벌의 세력에 관한 것이죠. 또 개상 올리기. 개상을 올린다는 것은 봉군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말벌 피해 막기. 말벌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애 관리. 이 응애 관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것이지요. 공급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공급이 이제부터는 산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량 공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벚나무나 진달래에서 이제 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 중간중간 기온의 상태에 따라서 농도를 조절을 하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지난달에 기온에 따른 농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분 공급인데요. 이제 서서히 자연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분의 공급을 서서히 줄일 시기이죠. 양봉에 있어서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 공급, 4월 초순,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까지는 번거롭더라도 공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온이 낮아질 때만 공급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파트는 채밀 자격군입니다. 채밀 자격을 만드는 것은 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채밀 자격군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꿀벌들은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우리에게 아카시아 꿀을 선사합니다. 이 아카시아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봐왔던 아카시아 꽃은 흰색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 아카시아 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요. 본래 아카시아는 원산지가 호주인데요. 이 아카시아는 노란색의 꽃이 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하얀색의 아카시아 꽃은 뭘까요? 과거에 미국이 원산지인 로비니아라는 나무가 일본에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아카시아라는 이름으로 잘못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름이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퍼지게 되는데요. 문헌 정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1890년대에 경북 성주에서 처음 심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점에 조선 총독부에서는 용산의 육군본부 그 6번 자리에랑 경인선 철도변에 이 아카시아를 심기 시작합니다. 아카시아가 콩가 식물이다 보니까 번식이 매우 빨라가지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본의 학자들은 그 아카시아가 호주가 원산지인 진짜 아카시아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니세 아카시아로 바꾸게 됩니다. 일본어로 니세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아카시아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가 호주가 원산지인 진짜 아카시아를 우리도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른 이름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붙인 이름이 아카시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 줄기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아카시 나무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너무 대충 지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불리우게 됩니다. 너무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샜네요. 자, 그 다음에 1벌의 생애 주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것을 알아야지 번식을 시키는 데 활용하고, 꿀을 따는 데 활용하고, 응애를 잡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벌은 알에서 21일 후에 탄생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내역 활동을 18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1벌들의 채밀 가능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언제 채밀이 가능한 시기가 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카시아 꿀이 5월 10일 날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앞서서 얘기한 1벌의 생애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알에서 21일 후에 태어나고, 그리고 내역 활동 18일, 이 두 개를 합치면 39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40일로 그냥 잡고 5월 11일이니까 거기서 40일 이전으로 가게 되면 4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월 1일 이전에 알을 받아야 바로 아카시아 꿀을 딸 수 있는 외역봉이 되는 것입니다. 뭐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5월달 아카시아 꿀이 한창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통은 꿀이 잘 들어오고, 또 어떤 통은 벌 세력이 바글바글한데 꿀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벌 세력만 늘려간다면은 의미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 화분 채집입니다. 이제 벚나무 화분, 도토리 화분 등이 유입이 되는 시기입니다. 적절한 화분 채집 관리가 필요한데요. 화분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관리를 왜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산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에 화분이랑 꿀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원으로만 모든 소비가 채워지면 산란할 공간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죠. 그럼 번식을 못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체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분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 체분을 해야 되는데, 체분 시간은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벌들도 자연에서 들어오는 화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예 시간에는 벌들이 물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은 분봉열입니다. 자, 분봉열이라는 것은 벌 세력이 자연스럽게 분열을 하고 새로운 봉군을 형성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족 번식의 본능입니다. 분봉열의 또 조건이 있는데요. 분봉열의 조건을 살펴보면은 벌들의 밀도가 증가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 자원이 풍부하게 되는 경우, 여왕벌의 또 상태에 따라서 그 조건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분봉열은 매우 자연스러운 꿀벌의 본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본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분봉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우리는 그 분봉열을 잡아야 되겠죠. 보통 그 벌통에서 소비가 5매 이상이 되면 숯벌집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매가 넘어가면 왕대를 달기 시작합니다. 숯벌집을 달거나 왕대를 달거나 하는 것들은 분봉열의 그 징조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시기가 다를까요? 그것은 앞서 얘기한 꿀벌들의 생애 주기와 연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벌들, 그리고 숯벌들, 유황벌들의 생애 주기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벌은 21일, 숯벌은 24일, 여왕벌은 16일 만에 출방을 하게 됩니다. 숯벌은 출방한 후에 12일 정도 지나야 생식 기능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교미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여왕벌은 출방한 후에
3, 4일 이후에 교미가 가능하게 됩니다. 숯벌보다 여왕벌은 훨씬 더 빠르게 교미가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교미가 가능한 숯벌과 여왕벌의 날짜 텀이 발생을 합니다. 여왕벌은 16일 후에 출방을 하고 3일 정도 지나서 교미가 가능하죠. 그러면 19일, 그리고 숯벌은 24일 후에 출방을 하고 그 이후로 12일 정도가 지난 후에 교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36일, 그러면 날짜 차이가 한 17일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숯벌집이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왕대가 달리는 것입니다. 분봉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봉열을 좀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공간 확보입니다. 지금 벌통 내에 꽂혀있는 불필요한 사양기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상을 올려준다든지 해서 기존에 있는 그 공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1층 집에서 2층 집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요. 공간 확보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분봉군을 형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존에 7매였다 그러면 그 7매에서 2매 정도를 떼어내서 새로운 분봉군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7매에서 5매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또 분봉열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방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군 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봉군 형성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돈이 들지 않는 방법을 또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연왕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왕대라는 것이 나왔죠. 왕대가 어떤 것이냐면 여왕벌이 태어나는 방을 왕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대의 종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왕대, 변성왕대, 갱신왕대, 인공왕대. 자연왕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여왕벌을 필요로 할 때 만드는 왕대입니다. 주로 그 소비의 가장자리나 그 소비의 상단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변성왕대는 기존 여왕벌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죽었을 때 일벌들이 긴급하게 만드는 왕대입니다. 그래서 주로 소비의 유충판 있죠?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갱신왕대는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왕대입니다. 이거는 소비의 중앙 부분에 대체적으로 위치가 됩니다. 또 인공왕대는요, 사람이 알을 직접 떠가지고 인위적으로 여왕벌을 키우기 위해 만든 왕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왕대를 이용을 해서 분봉군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봉군 형성 방법은 자연왕대가 달린 소비 1개, 그리고 봉충판 1개, 그리고 먹이가 차 있는 먹이장 1개, 이렇게 해서 3장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유충이 많은 충판 위주로 골라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새끼를 기르는 벌들은 어린 벌들인데요. 우리가 봉충판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린 벌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린 벌을 많이 데려오게 되면은 귀소 본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분봉군을 만들고 나서 되돌아가는 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자, 다음은 계상 올리기입니다. 단상과 계상의 역할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단상은 산란권, 그리고 계상은 채밀용입니다. 단상에서는 산란을 계속하는 것이고 번식을 계속하는 것이고, 계상에 있는 그 소비들은 꿀을 채워서 거기에서 꿀만 채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상을 올리는 목적이 있어요.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봉열 잡기의 연장선입니다. 계상을 올림으로써 벌통 내부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분봉열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꿀 수확의 목적입니다. 자, 단상에 벌이 꽉 찼어요. 한 7매에서 8매 정도 그렇게 됐다면 단상에 4장, 그리고 계상에 4장, 또는 단상에 5장, 계상에 5장 정도를 배치를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단상에서 먹이장을 1장을 빼고 그 다음에 봉판을 2장 정도를 뽑습니다.
그러면 총 3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초광을 1장을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총 4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4장을 구성을 하고 그걸 게상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게상에 3매 정도의 벌이 붙어야지 여왕은 단상에서 게상으로 올라와서 게상에까지 산란 영역을 넓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비와 벌을 붙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게상을 올렸다고 하면 다시 보온을 신경 써야 합니다. 벌의 세력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보온을 또 해야 할까요? 벌의 세력은 지난달과 다르게 늘어났지만은 게상을 올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공간이 더 넓어졌죠. 그러면 벌통이 다시 소비로 더 채워지기 전까지는 보온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보온이 살짝 좀 부족하게 되면은 바로 석고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보온에 다시 신경을 좀 써야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상을 올리고 나서는 소초광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소초광을 넣고 나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소비를 부지런히 만들면 되겠습니다. 소초광을 넣고 조소 작업이 끝나면 그 작업이 끝난 것을 뽑아내고 또 새로운 소초광을 넣고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일주일 간격으로 정밀리검을 하셔야 합니다. 분봉이 나지 않게 숯벌집과 그리고 왕대를 꼼꼼하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정밀리검을 꼼꼼하게 하지 못하면 잘못하다가는 분봉이 또 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카시아 꿀 수확을 위해서 격앙판도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격앙판 설치 시기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4월 말쯤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꿀을 뜨기 보름 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말벌 잡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벌의 여왕벌은 겨울 동안 동면을 하고 그 이후에 3월 중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봄은 다소 기온이 낮고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우리 꿀벌들도 성장세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요. 말벌들 역시 활동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말벌 여왕은 혼자서 집도 짓고 또 사냥도 하고 육아도 전담으로 하면서 멀티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벌 트랩을 꼭 설치해서 이 말벌 여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잡는 말벌 한 마리는 여름철에 말벌집 한 통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애 관리인데요. 꿀은 수확을 하고 나서 다른 농산물과 달리 씻거나 닦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품에 잔류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채밀하기 20일 이전에는 응애약 처리도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4월에서 6월에는 화학 약재로는 방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긴 하는데요. 친환경 약재라고 하면 보통 산 종류입니다. 구연산, 개미산, 옥살산 뭐 이렇게 사용이 되죠. 각 약재들이 사용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꿀 채밀 후에 개미산 정도의 처리가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사용을 하면 꿀에서 신맛이 날 수 있으니까 아카시아 꿀 채밀 직후에 하셔야 해요. 또 7월에서 9월까지 이때는 응애 번식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방꿀 채밀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응애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4월에 봉군 관리를 살펴봤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다루면 좋겠지만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 내용만 숙지하고 관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